그리고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만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지 않나요? 이성적으로 보이던 사람이 좀 별로라고 느껴지는 순간, 아니면 나는 분명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왠지 나를 모르게 차갑게 대하고 거리를 두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분명히 매력적이고 좋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평소대로 하던 행동이 왠지 모르게 강압적으로 보이고 왠지 모르게 까탈스러워 보이죠. 단지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든 아니면 연인 간의 관계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은 심리학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행동을 잘해야지 내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언제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까요? 먼저 이성적 매력이 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왜 이성적 매력이 오르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요. 왜 매력을 느끼는지 알아야 왜 매력이 떨어지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다들 이성 관계에서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느낀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처음 본 순간부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별 생각 없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사소한 행동에 훅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죠. 그리고 이때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하나의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호르몬은 PEA, 페닐에틸아민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에요. PEA라고 하면 괜히 딱딱해 보이고 정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폐라고 할게요. 이 폐는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거든요.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우리 몸속에 이 폐가 분비되면서 우리의 뇌는 이성이 와비되고 행복감에 도취된다고 해요. 세상에 꽃밭으로 보이고 상대를 바라만 봐도 좋고 내 옆에서 징징대던 부장님도 오늘따라 왠지 귀여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게 보이진 않아요. 이게 바로 정확히 PEA, 폐가 우리 몸에 분비된 상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폐를 분비하게 만들어준 상대에 대해서도 다 긍정적이고 다 좋게 생각하게 돼요. 내 연락을 못 받아도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사람이라서 다 이해가 되고, 밥 먹다가 뭘 흘려도 귀엽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이고, 옆에서 그냥 웃어주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스윗하고 로맨틱해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죠? 네,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바로 콩깍지가 씌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핑크렌즈 효과라고 얘기해요. 한 심리학자는 이 상태가 마치 마약 중독에 빠진 것과 같다, 천연 마약에 빠진 것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 얘기해도 내 눈에는 너무나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너무나 행복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절정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만나고 얘기하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연애 초기에 연인들이 하루라도 안 보면은 서로 안 달라고 난리가 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을 남몰래 흠모하던 짝사랑이던 아니면은 고백이 성공해서 연인 관계로 발전이 되던 간에 어찌됐든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시작한다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랑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 PEA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계속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자극을 보더라도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몸속에서 이 분비량은 떨어지게 돼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 정도 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폐가 떨어진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네,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돼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다르게 느껴지고요. 정확히는 자기 맘대로 왜곡해서 미화해서 보던 걸 이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돼요. 내 연락을 못 받으면 기본적인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이고, 밥 먹다가 뭘 흘리면 그렇게 세상 더러워 보이고, 옆에서 웃으면 괜히 왠지 못생겨 보여서 꼴 보기가 싫어져요. 바로 이 순간이 PEA가 폐가 떨어진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통해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내가 상대에게, 상대가 나에게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은 언젠간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이 태도가 바뀌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래야 정상이에요. 연애 초기를 넘어갈수록요. 그리고 정확히 이 포인트에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원래 사랑에 대한 행복감은 떨어진다, 이 사실을 모른다면 똑같이 행동하는 내 모습에 상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오빠 변했어입니다. 사실은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오빠는 변한 게 아니라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그 오빠는 이제 PEA가 떨어져서 원래대로 이제서야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전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심드렁해지는 게 원래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를 좋아해주기를 원한다면요, 그대로인 행동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사랑을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요. 어쨌든 이 PEA가 떨어지는 순간에 변하지 않고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이성적 매력을 깎아버리고 나에 대한 호감이 떨어지게 돼요.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바뀔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느꼈던 부분이 오히려 정이 떨어지는 포인트, 내 매력을 깎아먹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정을 떨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바뀐 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상대의 모습에 나는 당황하면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물론 이런 게 연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 썸을 가지고 있는 상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이 PEA의 분비가 떨어져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 핑크 렌즈를 빼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정확히 이 순간이 내 이성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행동이 있어요. 이 행동만 안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정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먼저 알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내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은 약속을 잘 짜지 못할 때입니다.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미혼 남녀 1191명을 대상으로 어떤 순간에 이성에게 가장 정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3위로 기념일을 잊었을 때, 2위로 맞춤법을 계속 틀릴 때, 그리고 대망의 1위로는 바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라고 합니다. 43%, 사실상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정이 떨어지고 이성적 매력이 급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헤어질 결심까지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약속을 지켜야 돼 라는 거는 해결책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조금 파고갈게요. 그렇다면 언제 연인 이성 간의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이 연인 간의 약속에 관련된 재미있는 심리학 논문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설명드릴게요. 쾰른 대학의 요한나 피치 교수는 왜 연인 관계에서는 서로 좋아하는데도 약속을 깰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이를 알기 위해서 73쌍의 커플들과 실험을 하나 진행했어요. 이 커플들을 모아서 싸우면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게 했어요. 커플끼리요. 그리고 이 연인끼리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약속, 리스트를 만들었죠. 뭐 예시로 하루에 한 번 통화하기, 싸우면 꽁이 있지 말고 대화로 풀기, 바쁘면 바쁘다고 미리 얘기하기, 아니라면은 장문의 편지 남기기,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요. 그리고 약속을 지킨 커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커플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보려고 했죠. 이 연구를 진행한 피치 교수는 처음에 서로 더 사랑할수록 약속을 더 잘 지킬 것이고 서로 덜 사랑할수록 약속을 덜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더 열정적인 커플, 덜 열정적인 커플로 집단을 나누어서 봤죠. 그랬더니 열정적인 커플은 44개 정도, 45개 정도의 약속을 했고 덜 열정적인 커플은 28개 정도의 약속을 했다고 해요.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약속을 통해서 서로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한 거죠. 뭐 돌려 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는 만큼 그때를 대비해서 더 많은 약속을 한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열정적일수록 더 노력할 테니까요. 그리고 2주 뒤에 실제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더 열정적인 커플이든 덜 열정적인 커플이든 약속을 지킨 개수의 차이는 크게 없었어요. 평균적으로 21개에서 28개 정도로 약속을 많이 하든 약속을 적게 하든 결국 약속을 지킨 횟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요. 그럼 결국 연인 간의 약속을 지킨 커플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커플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한 커플이 약속을 더 잘 지켰다 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1. 처음에 썼던 약속의 개수가 많지 않았던 커플. 2. 그냥 성격적으로 성실함이 높았던 커플. 이 두 커플이 오히려 약속을 더 잘 지켰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열정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했던 커플은 약속의 개수가 많은 만큼 못 지킨 약속의 수도 2배에서 3배 가까이 더 넘었다고 해요. 의욕이 앞선 만큼 약속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기대도 많아지면서 실망감도 많아졌다는 거죠. 어찌됐든 더 사랑하고 더 열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많은 약속을 지킨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하는 것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오히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매력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애초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다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더 약속을 더 칼같이 지켜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매력이 안 깎인다고요.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 이성적 매력이 깎이는 두 번째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갈등 상황의 대처를 어떻게 풀어내는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은 총 4가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이성적 매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론적인 거 빼고 예시를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 4개 중에 어떤 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보세요. 상황, 내 연인이 나한테 말도 없이 하루 종일 잠수를 탔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고요. 이때 나의 행동은 1. 감정 조절을 잘하며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한다. 2. 나는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서운함을 토로한다. 3. 나도 연락을 안 하고 살짝 거리감을 둔다. 4. 불안하고 화도 나지만 끝까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묵한다. 이런 걸 애정 관계에서 갈등 상황의 대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4가지의 패턴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각각은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이고 이게 바로 심리학자 존 볼비가 주창했던 애착이론의 시작점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가장 모범 답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요, 실제로는 꼭 그렇게 1번일 필요만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2번, 3번, 4번도 오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1, 2, 4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3번은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한 것도 일종의 사랑이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해서 2번과 4번은 오케이인데 3번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한다는 느낌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절대 못 참아요.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한번 고민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도 한번 해보세요. 사람마다 굉장히 패턴이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범 답안으로 그냥 얘기하지 말고 솔직히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할지 말하라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는 내가 아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중요하고,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선을 넘는 오답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갈등을 대처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간부터 선을 넘는 순간, 역지값을 건드리는 순간이 바로 내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순간이라고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나 아니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아까 말한 질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 입장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꼭 그걸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행동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콩깍지가 벗겨져도 적어도 나한테 정이 떨어지는 행동, 내 이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행동으로 느끼진 않는다는 거죠. 정리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매력을 잃는 순간은 페닐에틸아민이 PA가 적게 분비되는 순간에 약속을 현명하게 잘 짜지 못하거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성적인 매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이를 심리학적으로는 이상화가 깨지는 순간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안 떨어지는 커플도 분명히 존재해요. 한 연구에서 193쌍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3년간 만족도를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로에 대해 만족감이 높았던 커플들, 많았던 부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은 애써 무시하고 긍정적인 면만을 본다라는 것이었죠. 뭐 뻔한 얘기를 하냐고요? 좀 내용을 들어봐요. 생각보다 깊은 내용이니까. 이를 제2의 이상화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림에서처럼 높은 이상화를 한 부분은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나요? 세모로 된 부분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동은 생각보다 무의식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의도적이고 생각보다 계산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뤄낸다고 해요. 뭔 말이냐고요? 원래부터 서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족감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라고요. 이때부터 제2의 이상화를 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에서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에게만은 완벽한 사람이야 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 연구의 핵심은 내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상화의 행동은 상대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둘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더 좋은 관계로,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즉 상대를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했던 얘기를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면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랑은 흔히 강렬한 감정을 통해서 한다, 열정적인 사랑을 한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적어도 연구에 의하면,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성적인 영역이에요. 많은 연구들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사랑하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갈등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기에 사랑인 것이고,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라고요. 네, 3개 논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랑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상대방과 한번 얘기해보세요. 공유해주면 저는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